당원 주권은 위대했습니다. 어제 첫 1인 1표 당원 주권 전당대회의 첫날 충청에서 당원의 주권, 한 분 한 분의 당원들의 뜻이 모인 당심은 조직을 이겼습니다. 준비된 기득권, 준비된 조직, 첫 주에 상대지의 연구에서 시작됐던 준비된 불리한 룰, 그 모든 것을 당원의 주권, 당원의 힘, 당심으로 이겨냈습니다. 당원 주권의 시대에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 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의원들이 따로 당원표를 10,000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게 합니까? 이제는 의원과 당원이 하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 여러분께 호소해서 굳이 비밀이 아니면 의총도 생중계 하고 당의 모든 기구에 당무를 생중계 해서 의원총회도 당의 업무 보고도 생중계 하는 이재명의 행정부처럼 투명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친명이냐 반명이냐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엄격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반명입니다. 지식인도 정치인도 말로는 근사하게 이야기하고 변절과 잘못된 길을 걸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지식인의 자기 논리에 빠졌던 이들은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김지하가 그랬고 이낙연이 그랬습니다. 저는 평론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개혁 정치의 어려움을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저주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당의 정치를 할 거면 하십시오. 그러나 개혁 정치의 길을 떠나고 평론의 이름으로 과거의 민주진영의 길을 떠났던 그 길을 떠났던 분들처럼 다시 오류에 들지는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당정이 흔들리면 선거가 흔들리고 선거가 흔들리니 증시도 흔들렸고 정책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책임은 정치의 모든 것입니다. 책임은 엄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당에 한 번도 없었던 낡은 구태의 계파 정치를 지적했더니 그것이 법에 맞고 심지어 노무현 문재인도 했다는 거짓말을 해대는 분들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뻔뻔한 정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당해서 이런 뻔뻔한 지도부가 들어와서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도 의원도 지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경선해야 되고 잘못되면 모두 윤리위로 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선거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책임이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부산에서 말실수하고 부산에 못 간데 책임이 없습니까? 평택의 입장을 못 정하고 평택 지원을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명료한 전략으로 서울 선거를 지도하고 고쳐내지 못한 게 책임이 없습니까? 승리와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충청도에서 7%까지 줘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부울경에서 만약 상대방의 조직으로 오늘 숫자에서 저도 부울경에서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왜? 국민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투표할 모든 부울경 권리당원들은 결국 반드시 권리당원의 힘으로 이재명을, 김민석을,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자기 정치가 궁금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대선에서 전국 방방곡곡을 뛰라고 할 때 안 뛰어도 뛰는 호남에 굳이 말리는 데 가서 했던 것, 자기 정치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명청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정치를 끝내고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 김민석이 당을 혁신하고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24년 전에 김민석은 잘 나갔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의 할아버지와 부산으로 넘어와서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로 정치에 들어와서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았고 3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과 최연소 서울시장 여당의 후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서 있는 저는 그 사이에 18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8년 야인 시절 동안에 김민석에게는 6분의 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후보 단일화 이후에 침잠해 있던 김민석을 만나셨을 때 45세인 제게 앞으로 40년을 더 정치를 할 테니 물러난 내공을 잘 닦으라는 퇴수를 본인께서 정계를 은퇴했다 돌아오실 때 가졌던 퇴수의 화두를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드물게 저와 함께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셨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모든 진상을 알고 있는 서가번 의원께서 최근에 저를 돕고 계신데 후단협이 아니었던 김민석이 2002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2008년 최고위원이 돼서 봉하를 찾았을 때 노 대통령께서는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역사적 정리가 되었다. 이제 역사적 화해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김민석의 선택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대중의 평화의 남북 화해가 무너질까 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벌였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셨을 때 그렇게 큰 분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정치적 선택이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포용의 언어를 남겨주셨을 때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참 오래 뵐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는 이해찬 전 총리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저를 참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신이 기획본부장으로 저를 기획부본부장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중국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002년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행동했을 때 이해찬 전 총리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 별로 미안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에게는 평생 죄송했습니다. 오랫동안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대위원장과 종합상황본부장으로 만났고, 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보다도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선거를 치른 것이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제 정치 복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총리와 함께 치렀던 마지막 총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과반을 만들어냈던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총리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네들이 해. 10번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담과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제게 수석 최고위를 구원했을 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맡았고 했고 집권 플랜 본부장을 했고 대선을 치렀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5번째 인연은 김근태 고문이셨습니다. 2002년 단일화를 결정할 때 마지막 상의했던 어른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무현 후보께서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단일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위 동교동이 하면 안 되고 후단협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돼서 제야 민주화운동 출신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지막까지 상의했습니다. 김근태 고문께서 당신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로서 하겠는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번 저는 김근태 고문께서 민석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위가 저와 함께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민주당의 당명을 지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신 후에 이제 민주당의 당명을 돌려놓는 일을 하시오, 돌려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음에 총선으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까 정청래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을 지금 정청래 후보보다 훨씬 선거를 잘하셨는데도 제가 비판했는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을 제게 사실상 맡기셨습니다. 큰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총리까지 맡기셨습니다. 6분 모두 제게 은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인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비판해 주시고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주권의 힘을 깨우쳐 주신 당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6분의 은인과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노무현처럼 뜨거운 정치를, 김근태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찬처럼 원칙의 정치를, 문재인처럼 품격의 정치를, 이재명처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정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산의 아들 김민석,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돌아온 강화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당을 혁신시키고 승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경남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그 고민을 비교적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이 할아버님의 선산이 경남 사천에 있고 경남에서 출마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실제로 제가 서울 지역구를 떠나서 86들과 함께 좀 이렇게 그만하자 이렇게 하고 이번 4선 할 때 사천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가까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다른 분한테 제가 이리 올 테니까 한번 제 지역구로 와보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더 험지예요.
제가 여의도가 험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왔는데 고민을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전략과 대안과 정책을 고민하는 포지티브형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신가를 여러 번 고민해 봤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 첫 번째는 제가 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저는 김경수 후보를 크게 살려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치는 중심과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경남에서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지선을 치르려면 경남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른 후보님들 계시지만 이 경남에서 노무현을 이을, 문재인을 이을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현실적으로 역량과 또 그런 연배에 맞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보냈었는데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다면,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미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을 지내셨지만 저는 정부가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당이 가능하다면 당에서 중책을 맡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정치적 중심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저는 정당개혁 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랑 이야기해보면 이분이 적당히 이야기하는지 진심인지 비교적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갖고 봉화를 찾았다가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우리 당의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에 가 계실 때 유럽의 정당개혁 문제를 검토하고 실제로 유럽 대중정당의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입의 시도도 해보고 수기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1인 1표 했지만 1인 1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1인 1표로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얼마나 세계적인 정말 수기주권 정당, K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 제가 당대표가 되면 중책을 맡으실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정당개혁에 관한, 수기주권에 관한, 정당의 당원주권을 진짜로 실현하는 데 대한, 청년들의 수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김경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당에서 어찌 보면 새로운 바닥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실험을 시작한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봉화에서 시작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서 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룬 김경수 우리 동지가, 그리고 많은 동지들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겨본 것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 이겨봤고 도지사 선거 이겨봤습니다. 완전히 맨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기주권의 산실로, 나아가서 AI 정당의 산실로, 청년 참여의 산실로 한번 경남을 우리 당이 집중 지원해서 정당개혁의 모델로, 산실로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김경수 동지를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수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이 만들어내는 그 운동과 정당개혁 속에 이제 멸칭을 없애고 품격 있는 정당 문화를 만들어내고 역대의 지도자들을 다 존중해내고 모든 당내의 그룹과 역사를 존중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일을 경남이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은 단합하면서 확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개혁의 DNA를 지키면서도 확장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이나 또는 다른 지역의 어려운 곳에서는 현재 우리 역량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에 있는 분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곳에서 애썼던 분들이 바로 그런 영입과 확장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기반이 단단한 곳이라면 그냥 모셔오면 되는데 여기는 모셔오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기려고 모셔오면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단합과 확장의 문제에 대한 참으로 창조적인 토론도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경남이 앞장서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부산 연설을 통해서 저를 24년 동안 비판해 주셨던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사람 중에 다음 총선에, 다음 지선에 아마 이곳에서 중앙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뛸 수 있는 가장 먹히는 후보가, 가장 먹히는 당대표가 김민석 아니겠습니까? 김민석과 함께, 김경수와 함께 뜁시다. 그래서 제가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최대 기록 3명 국회의원, 이렇게 3명, 저렇게 3명, 요렇게 3명, 요렇게 3명 해봤습니다. 저는 동지들과 함께 다음 총선 선거 준비는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거 아시죠? 총선, 지선, 대선 다 직접 이겨본 거 아시죠? 반드시 다음 총선에 최소한 3+2 5명 승리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